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이 지난달 27일 창사 3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가 지난 26일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도리움뒷복지관이 지난 26일 2025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8일 다서읍 세천위의 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달서중 고등학교 세천 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6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3월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지난 25일 소방서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독도와 한류 문화의 만남 2025 독도 홍보대사 선발대회가 눈꽃 여신들의 향연을 주제로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달서구의회 서보영 의원과 달서구의회 김장관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는 4월 5일 오후 5시 청룡홀에서 첫 번째 봄 콘서트 신춘음악회 리바이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토요시민 콘서트가 4월 5일 오후 7시 신천 수변무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3월 2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이 지난달 27일 창사 3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94년 개국한 푸른 방송은 인간을 위한 정보의 전달, 건강한 사회문화의 창달, 깨끗한 환경 조성을 기업 이념으로 삼아 고객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1년에 이어 2024년 유료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이용자 만족도 부분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 해 동안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다양한 포상이 수여됐습니다. 20년 장기근속상은 고객상담 전산팀 이미양 과장이, 10년 장기근속상은 고객상담 전산팀 서유경 사원을 2명이 받았습니다. 사장상은 총무기획팀 박민준 대리의 3명에게 돌아갔으며 푸른 인재상은 송출팀 김영식 팀장을 2명이 수상했습니다. 팀장상은 사업이팀 정윤재 부장의 3명이,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상은 재무팀 양이슬 사원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최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해산상은 사업일팀 김권섭 팀장이 받으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용자 만족도 1위를 재탈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임직원의 단합과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사 31주년을 맞은 푸른방송,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시청자와 함께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6일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희망드림센터에서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박창석 시 의회문화복지위원장, 김재룡 장애인단체협의 회장 및 장애인단체장, 입주시설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매듭풀기 세리머니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 희망드림센터는 지역에 분산된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돌봄, 인권보호, 자립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총 사업비 177억 원으로 건립된 센터는 부지 면적 1760제곱미터, 연면적 4742.9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달성군 화원읍구 시립희망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중증장애인의 일터로 활용되는 카페가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교육장과 회의실, 옥상 정원, 그리고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입주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층에는 달서구에서 이전한 점자도서관이 새 단장해 정보와 문화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도서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층에는 장애인 권익공호기관,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입주해 인권보호, 자립지원,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장애인 희망드림 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역량 강화, 당사자 간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 및 회의 공간, 컨벤션홀 등을 대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희망드림 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장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과 두류은빛복지관이 지난 26일 2025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은퇴한 어르신들을 선배시민자원봉사자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내 재능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쓰담쓰담 봉사단을 비롯한 2개 봉사단과 두류은빛복지관의 한땀모아 봉사단을 포함한 4개의 봉사단에서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봉사단 대표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 그리고 김진홍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장이 함께하며 선배시민 자원봉사자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신고고장구팀이 흥겨운 장구 연주를 선보였으며 건물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아티실버벨의 에어로폰 연주로 발대식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두 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환경 개선, 디지털 격차 해소, 세대 간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배시민 봉사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8일 달서중 고등학교 세천 이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을 다사읍 세천리 학교 이전 예정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학부모,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400여 명이 참석해 이전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공식은 다사 주민들의 10년 수건이었던 만큼 서재 세천 지역의 유, 초, 중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새로운 학교 개교에 대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달서 중고등학교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며 총 부지면적 23,537제곱미터, 연면적 12,18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8학급 총 27학급 규모의 학교 시설 외에도 다목적 강당, 스터디 카페 등 학교 복합시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지정비 및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2027년 2월 학교 기자재 등 이전 작업을 거쳐 2027년 3월 세천에서 새롭게 개교할 예정입니다. 금호강과 궁산 인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최신 교육시설이 어우러져 학생들의 학습 환경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천 지역은 2013년 성서 5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 주거단지에 공동주택 4,600세대의 민간 택지지구가 배후단지로 추가 조성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에 비해 중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달성구는 교육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지역 내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2023년 5월 달성군의회, 대구시 교육청, 학교법인 달성학원과
학교 이전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그해 10월 교육환경평가와 학교 이치 변경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9월 소규모 환경과 재영향평가, 10월 학교시설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해 11월 건축 허가를 받고 작년 말 주식회사 홍성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해 지난 2월 2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사읍의 인구는 9만 명으로 특히 세천 지역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세천 지역의 교육 여건 향상과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지역 내 학교 이전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첫 사업인 만큼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적지인 합의면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개발하여 지역 내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 감삼동 수림원에서 3월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생신잔치는 올해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해당 월의 생신을 맞은 어르신을 축하하고 주민 간 화합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생신을 맞이한 5분의 어르신들께 꽃갈 모자를 씌워드리고 생일 축하 노래와 촛불을 함께 불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신 잔치에 참여한 어르신은 가족들과 생일 축하하고 있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께 축하를 받으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수림장학회 봉사단에서는 미역국과 수육, 과일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상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또 여러모로 의견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면 색다르게 다른 경로당보다 더 만나게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생일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역국하고 고기하고 케이크하고 떡하고 이래가 한 생일 상을 차리는 것도 푸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차례가 어른들하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도 다 좋아하시고 또 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림원은 어르신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서소방서는 지난 25일 소방서 대강당에서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 하나 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서민우 달서구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 및 군의원, 기관, 협력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신규 대원 임명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포상은 지역사회와 의용소방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예자 다사읍 지역대장이 소방청장 상을 수상했으며 달서구청장 표창에는 이성민 반장과 김미숙 대원이, 달성군수 표창에는 김정욱 부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강서소방서장 표창에는 김여희 부대장과 배봉호, 김영한, 이미경, 손동혁, 우병수 대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번에 신규 임명을 받은 대원들은 향후 소방공무원을 보조하고 각종 캠페인 등의 활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김남철 의용소방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소방조직과 협력하며 봉사와 헌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축하드리고 늘 헌신하고 노력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금처럼 소방서와 의용소방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자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강서의용소방대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한류 문화의 만남 2025 독도 홍보대사 선발 대회가
눈꽃 여신들의 향연을 주제로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사단법인 독도사랑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2025 독도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눈꽃 여신들의 향연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한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을 열어나간다는 뜻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독도를 이렇게 통해서 국민 단합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우리 가슴 속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 하는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앞으로도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 하는 걸 많이 가슴에 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절대로 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국민을 단합을 해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길을 제공함과 동시에 독도의 역사와 문화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제대로 알리는 데 노력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크고 작은 행사와 자원봉사 참여 등 독도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지평구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온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달서구 인구를 늘려서 기업하기 좋은 달서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천, 유천동의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도 보호하고 기업하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성서공단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 사업을 강구하고자 본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서구는 대명천 정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고 다른 지역의 노력도 더해져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낙동강을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폐수 처리에 고심하는 소기업들의 고충을 덜고자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소기업 대상으로 폐수 처리 위탁 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든 고의든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낙동강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와 함께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적 처벌에 형사적, 민사적 처벌까지 더해지면 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존폐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폐수 배출은 위법이라 처벌을 위한 단속 위주의 점검이 필수이지만 소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감안해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서 수질 개선에 이끌어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업종에 따라 폐수의 일일 최대 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저장시설 설치 또한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폐수량이 적을 경우 기업은 폐수를 직접 처리하기보다 주로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위탁 처리 업체는 수집 운반 전용 트럭에 폐수를 수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관련 법률에 따라 고도 처리 후 방류하게 됩니다. 달서구청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달서구에 3에서 5종 소규모 폐수 배출 시설을 가진 기업이 660개가 있고 그중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기업은 296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환경보호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폐수처리, 위탁 처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각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건별로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 전수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휴폐업 기업이 246개사로 나와 있고 가동률은 72.3%로 87%의 달성군과 14.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성소공단 현장에 가보면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례로 3차 단지의 대기업인 H모기업의 경우 공장 내부는 거의 다 파주로 이전한 상태고 1, 2차 단지는 곳곳에 빈 공장이 수두룩하고 성소공단의 땅값과 임차료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공단의 입주 기업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내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 투자 유치의 경우 구청장보다는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 8기 대구의 투자 유치 MOU 현황은 4조 5,227억 원이고 대부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북구 금호 워터폴리스, 수성구 알파시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달서구는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이 매우 저조한데 2022년 이후 관련 기사가 전무합니다. 신규 부지가 부족하다고 탓하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소공단 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하는 기업 유치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소공단의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창업률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기업 대상 폐수 처리 위탁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보다 나은 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진천, 유천, 대호동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대호동 480번지 일원에 IBK 기업은행 본점을 유치를 위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제299회 임시회와 2024년 3월 제302회 임시회 두 차례 걸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표 국책인회인 IBK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에 촉구했지만 돌아온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달서울 윤재욱 국회의원님께서 가뭄에 단비같이 IBK 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국가 비전 마스터 플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제2차로 수도권 소재 30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제2차 23개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보면 우리 달서구는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왜 IBK 기업은행 본점이 달서구 대호동 480번지 일원에 유치되었는 데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호동 480번지 일원은 15만 제곱미터로 4만 5천 평의 천의 명당입니다. 인근에 대구 수목원을 벗삼아 동행하고 대호동 산필산의 산림 메카로 떠오른 산림휴양공원과 산림치유회수, 산림휴양림을 함께 우리 달성습지를 가슴으로 품는 에코 전망대로 이어지는 정주여건 및 체류형 관광벨트가 완성되면 최적의 후보지로 손색이 없을 거라 봅니다. 둘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천RC와 서대구 역사 교통으로 대구 신공까지 연결되는 그날 우리 대구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순환도로와 성소공단으로 연결되는 대구 최초 대도심 상하로 입차 공사가 완공되면 물류 및 교통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셋째, 2021년 기준 약 33만 개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99.95%로 8대 특강요시 중 최고 수준에 이르러 지난 2014년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와 정부 대구지방청사가 인접하고 있어 종합행정타운과 금융허브의 도시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용 부장장님과 강기호 공무원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의 마지막 퍼즐의 완성인 IBK 기업은행 본점을 희망의 끈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아트센터는 오는 4월 5일 오후 5시 청룡홀에서 첫 번째 봄 콘서트 신춘음악회 리바이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슈타트필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클라리네티스트 김우연, 피아니스트 김영현, 첼리스트 박성근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연주자들이 협연합니다. LED 조명을 활용한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무대 연출과 재즈 스타일의 변화를 통해 한층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성 성악가 사중창 무대에서는 팝과 가곡을 새롭게 편곡해 관객들에게 신선하고 감동적인 시간을 전달합니다. 봄의 설렘과 활기를 담은 이번 음악회는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토요시민 콘서트가 4월 5일 오후 7시 신천 수변무대에서 열립니다. 음악감독 백진현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이소미와 테너 이승민이 협연자로 나섭니다. 공연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으로 시작해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왈츠,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 제5번 등이 연주됩니다. 소프라노 이소미와 테너 이승민은 뮤지컬과 가곡을 선보이며 후반부에는 오케스트라가 오페라의 유령, 맘마미아,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모음곡을 연주합니다. 마지막은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로 화려하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우천시 공연은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개구리 소년을 기억하는 기억의 나무 식재 행사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용산이동 새마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1년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되새기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모기 앞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고 그 주변에 백철쭉과 개나리를 함께 심으며 생명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직접 나무에 이름표를 달며 자연과 교감하는 추모 활동을 이어가며 공동체의 따뜻한 정서를 나눴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식재 행사는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야 한다는 다짐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썸 타는 배움터 데이트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오는 4월 26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색 만남 프로그램 썸 타는 배움터 데이트에 참여할 25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 남녀 20명을 4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배움과 소통을 결합한 만남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달서울시 플러스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생교육과와 협력하여 플랜팅 체험을 통한 공동학습과 교류 활동으로 구성되며 총 2회에 걸쳐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달서구의 주소를 두었거나 관내 직장 또는 협약기관에 소속된 미혼 남녀이며 달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부동산 민원 상담관을 4월부터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5일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 상담관을 위촉하고 4월부터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합니다. 부동산 민원 상담관제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이 낯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달성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를 통해 법률 상식이 풍부한 8명의 공인중개사를 추천받아 부동산 민원 상담관을 구성했습니다. 상담관들은 매달 1명씩 순차적으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해 줄 예정입니다. 상담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며 분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상담비는 무료며 상담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분청 토지정보과 8번 창구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3월 마지막 주 달성군 곳곳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육아번영회에서 준비한 제12회 달창지길 벚꽃축제는 28일부터 3일간, 옥포번영회에서 준비한 제11회 옥포 벚꽃축제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시작되는 축제는 벚꽃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옥포보다 하루 빠르게 시작되는 육아읍 달창지길 벚꽃축제는 한정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달창지길 벚꽃축제 개막식은 28일 11시 한정분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함께 시작됩니다. 첫날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초대 가수 서지호를 비롯한 가수들의 흥겨운 노래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할 예정입니다. 옥포 벚꽃축제의 메인 행사는 벚꽃로드를 달려오면 도착하는 송해공원 4주차장에서 열립니다. 29일 오후 1시에 옥포 주민자치센터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되며 개회식과 행운권 추첨, 가수 지원이와 단비 등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등학교가 지난 19일 솔옵티미스트 한국협회 대구청라클럽과 상호협력 협약식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폴옵티미스트 한국협회는 유엔이 지원하는 국제 여성봉사단체로 여성과 소녀들의 권익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단체로 이번 협약은 상서고등학교 뷰티 디자인과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미래의 진로 지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무선 회장은 상서고 뷰티 디자인과 학생 총 3명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며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본 협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솔옵티미스트와 상서고가 다양한 사회봉사 협력을 통해 여성 권익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상서고 뷰티 디자인과 3학년 이다나양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솔옵티미스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훌륭한 뷰티 아티스트가 되어 사회적 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이 맞춤형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7월 11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뉴스포츠, 놀이체육 등으로 구성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체육전담교사가 초, 중학교 특수학급을 방문하여 학급 및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보치아, 플로어 컬링, 점보스텍스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 선수 발굴 및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진로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월 2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두류동 금봉어린이집에서 유아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동화 이야기 프로그램을 열고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달서구가 운영하는 아동보호주간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직접 동화를 들려주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소통을 통해 아동 안전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날 소개된 동화는 달서구 대표 캐릭터 이만홍 3대전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원시인 가족이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통해 아동 보호와 실종 예방의 메시지를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생동감 있는 이미지가 함께 선보여 어린이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열려라 닮은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닮은고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복지 위기 대응 시스템으로 조선시대 신문고에서 착안하여 관내 23개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희성전자가 3천만 원을 후원하며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후원금과 함께 각 동에 부착될 닮은고 현판이 전달되었습니다. 희성전자 최병한 전무는 기업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동참하게 돼 뜻깊다고 전하며 앞으로의 사회공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지난 26일 대구 경북 지역 암센터가 주관한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2024년 대구시 국가암 검진사업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암 관리 사업을 통해 지역민 건강 증진과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포상하고 암관리, 사업 설명회 및 국가 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지난해 우수기관 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며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청사 내 홍보 영상 방영, 미수검자 대상, 1:1 동료 전화와 문자 안내, 엽서 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이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와 암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인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4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어르신 45명에게 보행보조 지팡이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보행보조 지팡이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이홍국 민간위원장은 보행보조 지팡이가 어르신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합인면장은 항상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활동해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과 사회 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